김대성 목사의 한국 교회사 이야기,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 목요일에 만나는 5분 칼럼 한국 교회사 이야기, 오늘은 그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래전 종로 광장에서라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 서울 시민들이 목소리를 한데 모으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축제와 축하를 위해서, 때로는 저항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광화문 앞에 종로 광장입니다. 바로 그 자리 종로 광장에 오래전인 1898년 10월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1만 명이 자리했다고 하는데 지금보다 인구도 훨씬 적었고 미디어나 교통편이 없이 입소문에 걸음을 했을 것을 생각하면 꽤 큰 모임이었습니다. 만민공동회라고 불렀던 그 모임에는 지식인들은 물론이고 정부의 고위 관리, 학생, 승려, 그리고 천대받던 백정까지도 함께 모였다고 합니다. 만민공동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시국을 토론하고 정책을 비판하며 국가의 비전을 나눈 민중집회였습니다. 이 모임에서 비로소 조선이 의회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 많은 목소리가 된 시작은 한 젊은이의 귀국이었습니다. 서재필은 한학을 배운 양반으로 18살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변혁을 위해 일본 사관학교 유학을 자청하여 조선의 신식 군사 제도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수구파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개회가 어렵다는 판단에 1884년 약관의 나이에 갑신정변에 참여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로 끝나서 일본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자 서재필에게는 역적의 낙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 아내, 형은 음독 자살을 했고 2살 된 아들은 굶어 죽었으며 동생은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더 공부를 하겠다는 막연한 뜻을 품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1894년 10년쯤 지나 갑오경장 이후에 개혁을 단행한 한국 정부는 개화파에게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1896년에 서재필이 귀국해서 외교관리로 임명되었지만 그의 목표는 더 큰 데에 있었습니다. 독립신문을 발행하여 국민을 계몽하고 개혁을 주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치시민운동으로 윤치호, 이상재 등과 협력하여 독립협회를 발족하였습니다. 독립문을 건축하고 러시아 공관에서 고종이 돌아오도록 하였으며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898년 3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 열린 만민공동회는 그 절정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민주운동을 위해 서재필을 고국에 돌아오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2년 동안 그는 미국에서 미국 시민이 되었고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 신앙을 통해 절망의 사람에서 소망의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를 고민하며 자살을 생각하던 나날 중에 서재필은 체험을 통해 예수가 새로운 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깨달았을 때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새로운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실의 절망이 구세주에 대한 감사로 변한 후에야 그는 새로운 사명을 위해 학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나 나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정부라도 국민의 소원을 무시하는 정부는 국민의 원수입니다. 귀국 직후부터 서재필이 기회 있을 때마다 역설했던 말이었습니다. 그의 만민평등 사상은 기독교 신앙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일했던 지도자들 중에 선교사, 기독학생,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것도 이러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추구했던 개혁이 만약에 성공했더라면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서재필은 사람됨이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와 자신이 희생할 수 있는 힘을 기독교 신앙에서 얻었습니다.
몇십 년 후에 미국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나 남아공의 투투주교도 똑같이 그랬고요. 더 나은 나라를 위한 인간애와 희생이 필요한 시대를 지금도 지나면서 오래전에 만민 공동회에 울려 퍼졌을 목소리들을 다시 기억해 봅니다. 지금까지 사랑 커뮤니티 교회를 담임하시고 매코믹 신학교 겸임 교수인 김대성 목사님의 한국 교회사 이야기,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